이제 순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제일 많이 나오는 5개 어휘를 가지고 순열 탑5라는 이름으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지를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이름하여 순열 탑5 빰빰. 순열에서 제일 중요한 5가지 이야기. 순열 탑5. 짠짠. 아, 이렇게 뭐가 묻었니 또. 여러분 앞에 좀 이렇게. 예쁘게 서야 돼.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여러분, 그리고 저 수업 처음 듣는 친구들 왜 이렇게 옷이 맨날 똑같아요 그러는데, 똑같아요. 그렇다고 이걸 안 빨고 입는 건 아니고 제가 옷이 여러 벌 있어요. 제가 땀이 많이 나요. 겨울에도 에어컨 틀고 수업하고 막 그러거든요. 땀이 많이 나서 수업할 때는 긴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팔이 필요해요. 1년 4계절 내내. 근데 반팔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얘가 늘어나요. 그죠? 얘가 늘어나. 근데 안 늘어나는 게 지구상에 하나가 있어요. 그걸 발견했지 뭐야. 언제? 5년 전에. 지금 5년 전에 산 건데요. 5년 전에 9,900원 주고 산 거예요. 아주 하루에 그 집에 있는 모든 티셔츠를 다 샀어. 한 300장 정도 산 것 같은데. 한 절반 정도 썼어요. 계속 빨아서 쓰니까. 그래서 제가 빨래를 하게 된 계기예요. 지금까지는 항상 그 세탁소에 맡겼었는데 이제 제가 빨래한다. 왜? 이게 9,900원인데 세탁소가 더 비싸. 너무 아깝잖아. 그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직접 빨래를 하기로 했어. 이게 빨래를 잘 말려야지 이게 안 늘어나더만. 잘 이렇게 털어가지고 건조기에 집어넣으면 또 꼬깃꼬깃해지거든. 그래서 자연 건조시켜서 이렇게 딱 입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워낙 여러 장이 있어서 여러분 항상 요거랑 제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요 곤색, 요거 곤색이 네이비라 그러나 네이비랑 블랙 있고 화이트 있고 그 다음에 그레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미색 같은 거 주황색도 아니고 주황색도 하나 있구나. 주황색도 있고 미색도 있고 막 그렇게 있는데 제일 많은 게 제가 거의 매일 입는 게 요 네이비랑 블랙 2가지 많이 입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처음 듣는 친구들이라면 글씨를 좀 또박또박 써주세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잘 보면 보여요. 제가 글씨 쓰는 스피드랑 말하는 속도랑 똑같아요. 글씨가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글씨가 본질. 그러니까 난 여러분 너무 속상해. 여러분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아직 어려서 그런지 참 되게 안타까운 점이 많아. 특히 막 여러분 공부 계획 세우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친구들, 막 책상 정리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친구들, 막 예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파스텔 같은 걸로 막 예쁘게 막, 옛날에는, 요즘은 다이어리 같은 거 잘 안 쓰나? 옛날에 막 다이어리 막 예쁘게 막 정리하고 뭐 오늘은 영어 단어 100개 뿌잉뿌잉 막 이렇게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 영어 단어 100개 외우는 게 본질이잖아. 그치? 공부라는 게 예쁘게 만드는 게 공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수업의 본질, 수업의 본질도 여러분을 알도록 만드는 게 본질인 거지, 글씨를 예쁘게 써서 여러분에게 필기를 하도록 유도하는 거는 본질이 아니야. 필기를 하면 안 돼. 오히려 수학이 무슨 필기할 게 있어. 필기한다는 거 외우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빨리 쓰는, 나 글씨 되게 잘 써요. 그래서 글씨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한석봉 씨 빼고 나보다 잘 쓴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정말. 제가 제일 잘 쓴다니까. 있나? 진짜? 있다. 있어요. 일산에 사는, 예전에 제가 20대 때 다녔었던 학원의 원장님인데, 양 원장님이라고 계세요. 그분 저보다 잘 써요. 그분 한 명. 또 있나? 이럴 만큼 난 글씨 잘 쓰는 사람이라니까. 근데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야. 안 믿어지죠? 진짜예요. 아무튼 진짜니까.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니까. 글씨 뭐 연습 좀 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초집중을 해야 된다. 절대 필기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메모는 해도 돼요. 여러분 메모랑 필기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필기는 대놓고 수업 시간에 적어서 다음 시간에 집에서 외우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그거는 수학 수업이 아니야. 메모는 뭐야? 중간에 살짝 끊어, 여러분들이. 이거 어차피 인터넷 강의니까. 내가 몰랐었던 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 선생님 그냥 넘어가네? 따로 공부해야 되겠네. 이런 걸 메모라 그래. 그러니까 몰랐었던 거는 남겨놔야 돼. 그걸 메모라 그래요. 필기랑 달라요. 그건 여러분 중간에 끊은 다음에 정리해놔. 왜? 정말 휘발성이 강하거든, 사람의 두뇌라는 게.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휘발성을 만들었대요, 신께서. 모든 걸 기억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다 잊혀지도록 만든 거야. 그런 얘기 하잖아. 부모님 돌아가시면 엄청 슬프다 그러잖아. 근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그러잖아.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지면 되게 슬프대요. 전 기억도 안 나는데요. 슬프대요. 너무 슬프니까 그 슬픔을 없애주기 위해서 휘발성이 강하도록 신께서 우리를 배려하게 만들어준 거야. 그런데 공부라는 거는 휘발 돼버리면 다시 해야 되니까 너무 그래서 공부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복습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도 나중에는 그냥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한테 뭘 하라 그러냐면 X파일을 만들라 그래. 못 풀었던 문제도 X파일을 만드는 게 제일 좋지만, 물론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죠. 개념 공부 끝난 다음에. 개념은 이제 끝났다. 내가 몰라서 못 푸는 건 없다.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 풀 뿐. 이런 단계까지 오고 난 다음에는 못 풀었던 문제들을 모아두는 거, 수집해두는 게 좋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처음 듣는 내용이나 몰랐던 내용이나 아니면 새롭게 느꼈던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적어놓는 게 좋아. 그런 걸 메모라 그래. 그거는 형식이 따로 주어진 게 아니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요즘은 디지털 시대라서 저의 목 디스크를 오게 했던 그 태블릿 PC라는 것도 스마트폰은 좀 힘들지, 공부하기에는. 여러분 태블릿 PC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잖아요. 없는 사람 또 이거 가지고 또 이걸 핑계로 엄마한테 사달라 그러지 말고,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니까. 아니면 옛날 방식으로 오답 노트라 그러죠, 그죠? 오답 노트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날 공부했었던 거는 그날 항상 적어두라고. 언제든지 내가 몰랐었던 거를 만들 수 있게. 그래서 우리 딱 1년이 지난 후에 수능 전날은 1년 동안 내가 공부했던 것 중에서 몰랐던 것만 쫙 다시 한번 봤을 때 다 알게 되었다 그러면 1년 공부한 거 중에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게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런 의미에서 보통 사람들이 오답노트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답노트가 목적이 되더라고요. 나 그래서 오답노트 만들라는 얘기를 하기가 싫은 거야. 왜? 오답노트를 얘기하면 여러분 목적이 오답노트라니까. 오답노트의 목적은 곧바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던 것을 다음번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만드는 게 오답노트인데, 여러분들은 오답노트를 만드는 게 목적이 되더라고요. 정말 독특해, 여러분, 진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예쁘게 만들 필요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짝 정리해 주는 게 중요하다. 됐죠? 자, 수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5가지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이웃하도록. 이웃하도록. 두 번째, 이웃하지 않도록. 이웃하지 않도록. 이런 게 있고요. 세 번째, 남녀 교대로.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요. 오디오랑 비슷하잖아, 속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뭐뭐 사이에 뭐뭐가 오도록,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한쪽 끝에 뭐뭐, 적어도 한쪽 끝에 뭐뭐가 오도록, 이런 말도 있어요. 이웃하도록, 이웃하지 않던 남녀교회 뭐뭐 사이 뭐뭐 오도록, 적어도 한쪽 끝에 뭐뭐. 요 5가지가 수년에서 가장 많이 나온 5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출발을 하겠지만, 이 5가지는 이제 워낙 많이 해봐서 뇌에 아예 박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외우란 얘기랑 달라요. 연습을 많이 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버리면 된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순열에서뿐만 아니라 고3 과정인 원순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중복순열에서 다 쓰이는 방식이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이웃하도록 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여학생 5명, 남학생 4명, 총 몇 명이에요? 9명을 일렬로 줄을 쓴다. 이렇게. 너무 많다. 너무 많지 않아? 너무 많아. 여학생 3명이라 그러고 남학생 2명이라 그렇게. 총 5명이 일렬로 줄을 쓸 때 남학생끼리 이웃하도록 줄 서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이유타라는 게 뭐냐? 남자애가 여기 있어. 남자애가 여기 있어. 그런데 갑자기 이 사이에 여학생이 들어와서는 안 돼. 붙어 있는 게 바로 이웃이에요. 내 다음에 곧바로 남자가 오도록. 여자 안 오고 남자 다음에는 곧바로 남자가 오도록. 이 남학생 두 명이 서로 붙어 있도록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남자랑 남자 사이에 어떤 여학생이 여기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줄 서느냐? 남자랑 여자가 들어올 여지를 안 주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게? 조금 답답하겠지만 남학생 두 명을 집어넣어요. 어디다가? 주머니에다가. 와, 좀 가혹한 행동이긴 한데 쌀자루처럼 아주 큰 주머니에다가 남자 두 명을 여기다 딱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딱 들어요. 그럼 이 주머니 안에 남자 두 명이 있을 거고 이 사이에는 여학생이 절대로 못 올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 주머니를 하나로 보는 거야. 그러면 여학생이 3명 있는데 주머니 몇 개 있어? 하나. 그러니까 총 4명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여학생 3명과 주머니 하나니까. 걔네들을 줄 세우시면 돼요. 시작. 4팩토리얼. 이렇게. 끝났습니까? 아니야. 안 끝났어. 일 끝나지 않을 땐 곱하기. 어떤 일이 안 끝났냐? 지금 주머니 안에 남자 2명이 서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끼리 뭐 할 수 있어요? 자리 바꿀 수 있죠. 철수 다음에 승민이가 올 수 있고 승민이 다음에 철수가 올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머니 안에 있는 그 2명끼리 자리 바꿀 수 있어요. 그거 팩토리얼로 정리하시면 이게 최종적인 답 끝. 여학생 3명과 남학생 2명이 일렬로 줄 쓸 때 남학생끼리 유타독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한다고? 4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로 처리할 수 있다.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하나로 보시면 된다. 한국인 3명, 미국인 2명, 일본인 2명이 있다. 전체 몇 명? 7명이 일렬로 줄을 쓸 때 동양인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고. 그러면 한국인과 일본인만 동양인이잖아요. 이 5명을 주머니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얘를 주머니 속에 이렇게 집어넣어버려. 그러면 미국인 2명이랑 주머니 하나니까 총 몇 명? 3명이랑 마찬가지니까 3팩토리얼 1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어떤 일이 안 끝났어? 주머니 안에 있는 동양인 5명이잖아요. 걔네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5팩토리얼을 곱해서 최종적인 답은 6 곱하기 5팩토리얼 답은 720까지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웃하도록이에요. 괜찮죠? 이웃하도록은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주머니 속에 집어넣는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다. 주머니. 이웃하도록 뭐다? 시작. 주머니 속에 집어넣는다. 두 번째가 이웃하지 않도록인데 이거 하기 전에 적어도 한쪽 끝에 뭐 먹어도록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봐요. 순서를 살짝 바꿔서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줄을 쓸 때 8명을 일렬로 줄을 쓴다. 그럼 최종적인 답은 그냥 8팩토리얼을 얘기했지만 남자 5명, 여자 3명이 있는데 얘네들이 일렬로 줄을 쓸 때 적어도 한쪽 끝에 여학생이 오도록 하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시오. 어머, 총 8명이 줄을 서는데 적어도 한쪽 끝, 여기서 끝이라는 게 뭐게요? 맨 앞이랑 맨 뒤를 끝이라 그래요. 적어도 한쪽 끝에는 여학생이 오도록. 그 얘기는 뭐냐? 맨 앞에 여자가 오고 맨 뒤에 여자가 와도 좋고요. 맨 앞과 맨 뒤, 적어도 한쪽 끝에만 여학생이 오면 되니까 맨 마지막에 남학생이 와도 좋고요. 아니면 맨 앞에 남학생, 맨 뒤에 여학생이 와도 돼요. 이거 말고는 없잖아요. 이거를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정말 시간에 공부해. 시작! 이게 바로 분류야. 분류. 아, 분류하면 되는구나. 적어도 한쪽 끝에 여학생이 오도록 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양쪽 끝 모두 여학생. 맨 앞에만 여학생, 맨 뒤에만 여학생. 3가지로 분류해서 그냥 이런 경우에서 그건 다음에 더 하면 돼. 분류의 원칙을 지켰으니까 지켰어. 왜? 동시에 할 수 없잖아. 빠진 게 없잖아. 이거 말고 없잖아. 적어도 한쪽 끝에 여자가 오는 경우는 이거 3가지밖에 없잖아요. 모두 여자, 맨 앞에만 여자, 맨 뒤에만 여자. 동시에 할 수도 없잖아. 분류의 원칙을 지켰잖아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더하면 그게 최종적인 답이에요. 해볼까요?
맨 앞에 여자, 맨 뒤에 여자가 오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죠. 어떻게 하면 돼? 여자 3명이 있는데 양쪽 끝에다 먼저 줄을 세워. 한꺼번에 줄 세울 필요는 아니 없다니까요. 우리에겐 고배 법칙이 있으니까 여학생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3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양쪽 끝에 줄을 세워. 일 끝나지 않았다. 현재까지 모습. 여자 2명이 줄 쓴 거예요. 이제 몇 명 남았어요? 6명이 남았는데 6명은 성별에 관계없이 이 사이에다가 줄 세워버리면 되는 거니까 6명이 줄 세우는 방법 시작. 6팩토리얼 끝.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맨 앞에 여자, 맨 뒤에 남자는 어떻게 세웁니까? 맨 앞에 쓸 여자 3명 중에서 1명을 뽑아서 3명 중에 1명을 뽑아서 맨 앞에 줄 세우고 엔드. 근데 맨 마지막에 남자가 와야 되니까 남자 5명 중에서 1명을 뽑아서 맨 뒤에다 줄 세우고 엔드. 나머지 6명은 아무렇게나 줄 세우면 되니까 이거야 이거. 맨 마지막도 쉽죠. 위에 거랑 똑같을 것 같은데 왜? 남자 5명 중에서 1명 뽑아서 맨 앞에 줄 세우고 여자 3명 중에서 1명 뽑아서 맨 뒤에 줄 세운 다음 가운데에 6명 줄 세우면 된다. 이거 각각 구해서 맨 마지막에 뭐 하시면 돼? 시작. 더하면 답이야. 이렇게 구하는 게 맞아. 이렇게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여러분들 또 어줍지 않게 공부한 친구들 중에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맞거든요. 이렇게 할 줄 알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수능에서 만점 받기 위해서. 온전히 알아야 해요. 됐지? 그런데 분류할 대상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3가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맞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3가지 말고는 맨 앞에도 남자, 맨 뒤에도 남자,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체 경우의 수는 뭐니 해도 8팩토리얼이에요. 이 4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8명이 전체적으로 줄 서는 방법은 이 4가지밖에 없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3가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처럼 3가지를 구한 다음에 더해줘도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얘 말고는 다 문제에서 원하는 방식이니까 이런 사건의 경우의 수를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주면 얘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간접적으로 구하는 거지. 이때 이 사건을 우리가 원하는 사건에 뭐라 그러게? 여집합 들어봤죠? 집합도 사건이거든요. 뒤에서 확률할 때 공부할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여사건 그래요. 뭐를? 얘의 이 3개의 여사건 그래. 여집합 개념이에요. 여집합 개념이 반대 개념이 아니라 전체에서 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바로 여집합이잖아요. 그 여집합을 사람들은 A의 컴플리먼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C라는 글자를 올려서 쓰는데 그 여집합이 바로 여사건이야. 그러니까 여사건은 반대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의 반대가 겨울이잖아요. 하지만 여름의 여집합은 다른 말로 여사건은 봄, 가을,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컴플리먼트라 그래요. 남자의 여사건은 여자죠. 왜? 전체 사람 중에 남자 빼면 다 여자밖에 없으니까. 여자의 여사건도 남자. 봄, 여름의 여사건은 가을, 겨울. 가을의 여사건은 봄, 여름, 겨울.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이 전체 중에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얘네들 문제에서 원하는 놈들의 여사건 그래. 그러니까 얘가 주인공의 여사건이 되는 거야. 이게 여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거에 여사건이 이거다 이거지. 그럼 차라리 나 같으면 얘를 구할 것이다. 왜? 이거는 한 방에 구할 수 있잖아요. 양쪽에 모두 다 남자가 오는 경우는 남자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양쪽 끝에다 줄 세우고 엔드 가운데 6명 줄 세우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한 방에 끝난다고. 얘를 어디서 빼주면 시작. 8팩토리얼에서 얘를 빼주기만 하면 이렇게 더한 거랑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뭐가 더 쉬워? 여사건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적으로 유리하겠구나. 훨씬 더 빠르게 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언제 여사건을 이용하는 거냐면 여러분 보통 이렇게 많이 외우거든.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여사건,
적어도가 나오면 6건, 적어도 나오면 6건 이러거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 적어도란 말이 없더라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분류를 하잖아. 분류가 너무 많아. 그럴 땐 6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이거 말고 또 있나? 이거밖에 없네. 이럴 땐 차라리 얘를 구하는 게 편하다 이거지. 이건 기본적인 인간의 본능이야. 왜? 집에서 아니 학교에서 여러분 뭐 이런 거 하잖아. 학교에서 뭐 이런 거. 우리 때는 그런 것도 막 조사하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 반 애들 짝 있으면 연초에 학기 초에 집에 텔레비전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막 이런 거. 집에 자가용 있는 집 막 우리 때 그랬다. 그런 거 막 가정환경조사서 기억난다. 가정환경조사라 그래가지고 그런 거 막 정말 개인정보를 지금 생각하면 그죠? 인권 침해예요. 막 이런 것도 했었어. 아빠가 대졸인 사람 손들어 뭐 아빠가 고졸인 사람 뭐 이런 것도 막 애들 다 있는데 했다니까. 참 미개한 그치? 응?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못하겠다. 하기야 그때는 버스 안에서도 사람들이 담배를 피던 시절이라 그러니 할 말 다 했지. 그치?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저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버스 안에서 담배 피는 거 본 적 없어. 난 진짜 없는데. 근데 제 친구들은 봤다 그러더라고요. 난 진짜 본 적 없어. 옛날엔 그랬대 진짜. 와 상상도 못 하겠지 않니 지금은? 그치? 그런 사람 있으면 그냥 대한민국에서 퇴출될 것 같은데. 암튼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내가. 나 또 까먹었어. 내가 진짜 나 미치겠어 내가. 무슨 얘기하다 그랬습니까 내가? 내가 진짜 적어도 한쪽 끝에 뭐뭐가 오도록 전체에서 양쪽 에 남았으니 나 지금 무슨 얘기 할래? 다 진짜 기억났어.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야 집에 텔레비전 있는 사람들 손 들어봐 이러면 우리 반이 보통 한 우리 반 저 때는 한 50명 됐거든 한 반에. 애들이 대부분 손을 들었거든.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래? 야 내려! 이런다고. 대부분이 손을 들면 내려! 이래.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뭐를 물어봐? TV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이런다. 이게 여사건 본능이라는 거야. 사람이면 그래. 너무 많으면 야 없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래서 3명이 손 들잖아. 우리 반에 55명이니까 52집이 그렇게 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사건은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푸는 건데 너무 많을 때는 적어도라는 말이 없더라도 너무 많을 때는 여사건을 생각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번 시간에 순열 탑5. 이거는 다음 시간에 지우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도 그대로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순열 탑5 끝나고 조합까지도 들어가서 다음 시간에 이 기초 과정을 끝내도록 할 테니까 오늘 공부한 거 완벽하게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